여러분은 일본 취업 전체 과정 중에 어떤 게 제일 부담스러우신가요? 자기 분석, 엔트리 시트, 작성 검사? 아마 많은 답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열의 9은 사실 면접을 꼽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보는 자리에서 평가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평소에 말할 일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필하다 보니까 더욱 긴장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면접에도 엄연히 원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일본 취업 내정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면접의 3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의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후보자가 오래 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후보자가 활약할 수 있을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사실 다양한 질문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후보자가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질문과 후카보리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의뢰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면접관들에게 더 큰 설득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면접의 3대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다른 후보자들이랑 확실히 차별화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일관성입니다. 후보자들은 각자의 축을 가지고 취업 활동을 하죠. 그런데 기업의 과체적화하다 보면은 엔트리시스나 이전 면접에서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결이 다르거나 심지어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거나 개인의 축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이 구직자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신뢰감도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좀 어렵겠죠. 뭐가 됐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자기 분석에서 끌어낸 나의 강점 그리고 가치관이 엔트리시트로 이어지고 성격 검사에서도 이어지고 면접에서도 이어지도록 명확히 나의 핵심 컨셉과 에피소드를 정해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에피소드를 먼저 선거 플로우에 활용을 하더라도 결국 서너 개의 키워드로 귀결될 수 있도록 본인의 경험을 잘 구조화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잘 정리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컨셉과 괴리가 있는 곳은 운명이 아니구나 라고 흘려보내면서 나와 핏이 맞는 기업을 잘 선별하는 것도 일종의 지혜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티베이션의 원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하고 싶은 환경에 있어야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란 건 사실 개인마다 완전히 다른데요. 누군가는 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수립함으로써 달려가기 시작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목표보다는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시도해보면서 점점 목표와 가까워지는 이러한 유형들도 존재합니다. 혼자 조용히 집중해서 일할 때 퍼포먼스가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 으쌰으쌰 할 때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걸 대략적으로 5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달성 지향형입니다. 목표 달성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인데요. 명확히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모티베이션이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지향형입니다.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외부의 인풋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해당 업계에서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과정 자체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관계 지향형입니다. 협력하고 함께 일할 때 만족하는 유형입니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화에 있을 때 가장 동기부여가 높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자율지향형입니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할 때 성과를 내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망이나 타인의 매니징 이런 것보다는 개인에게 부여된 큰 재량권에서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을 때 더 큰 모티베이션이 올라가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치지향형입니다. 의미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타입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하는 일이 특정 고객층 혹은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부터 모티베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달성지향형은 뭔가 무조건 영업일 것 같고, 성장지향형은 IT 개발자일 것 같고, 자율지향형은 스타트업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1대1로 매칭하는 건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업의 특성이나 사풍, 스타일에 따라서 같은 타이틀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모티베이션이 주는 환경이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업직을 한다라고 해도 식품 쪽을 파는 것과 소매 부동산을 파는 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조금 더 관계 지향에 가까울 수 있고요. 후자는 성과 지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컨설팅 업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빅4나 외자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달성이나 성장 지향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관계 지향형적인 성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원화해서 보면은 사실은 큰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특정 업계나 직종 안에서도 기업별 분위기와 특징은 정말 넓은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업계나 직종은 이렇다라고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 모티베이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먼저 파악을 해두고 그 특성을 가진 것을 좀 넓은 스코프를 가지고 탐색을 하다 보면 나와 핏이 맞는 업계와 직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재현성입니다. 면접에서 우리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면접관을 설득을 하는데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해당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사고방식을 우리 회사에서도 그대로 활용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채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캐리어 채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증빙을 경력 기술서나 포트폴리오를 받으면 되게 깔끔한데 신졸은 사실은 이런 객관적인 참고사항이 없는 것이 한계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쿠치카를 비롯해서 학생 시절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대신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험이라는 건 면접관의 입장에서 믿을 게 못 됩니다. 전적으로 후보자 입에 의존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거짓이나 왜곡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100% 잡아내는 건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후카보리즘을 통해서 해당 후보자가 특정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의 태도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깊이 있는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의 가치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인데요. 이것이 바로 재현성이라고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가크치카에서 팀 프로젝트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가크치카를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면접관은 그럼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상황에서는 똑같이 조율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는 화려한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임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의 능력이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면접관이 이 사람 우리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겠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일본 취업 면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원칙, 일관성, 모티베이션의 원천, 그리고 재현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준비한다고 하셔도 분명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고요. 면접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서 오래 그리고 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테디였습니다.